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수레의 질량이 1.5에서 3.0이 됐어. 질량이 2배가 됐지. 질량이 2배가 됐어. 그런데 거리가 어떻게 늘어나 봐봐. 2배. 그치? 이동 거리도 2배로 증가했어. 그러면 여기서 1.5에서 또 4.5. 질량이 몇 배로 증가했니? 3배. 그치? 질량이 3배로 증가하면 얘의 이동 거리도 몇 배 증가할 것 같아? 그렇지. 3배로 증가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자,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길어진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 수레의 질량이 2배로, 3배로 증가하면 이동 거리도 2배로, 3배로 증가한다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속력과 이동 거리 그래프야. 이거는 속력과 질량 그래프야. 그러면 속력과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 볼게. 그럼 운동 에너지 공식 알지? 2분의 1 mv 제곱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건 운동 에너지야. 그리고 9.8 mh는 위치 에너지야. 이것은 fs, 힘과 이동 거리로 한 일을 똑같이 얘네들의 에너지가 전환될 수 있어.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수레의 속력을 보니까요. 수레의 속력이 맨 처음에 0.2였습니다. 0.2였어요. 근데 0.4로 변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동거리 한번 볼까요? 0.2 때는 6.0cm를 갔었는데 속력이 2배가 되니까 이동거리가 몇 배가 됐다? 4배가 된 거죠. 그러면 속력의 몇 배가 된 겁니까? 2배가 된 거죠. 2의 제곱배가 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속력하고 이동거리는 속력이 2배로 늘면 이동거리는 2의 제곱배, 4배가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속력이 0.2에서 0.6으로 된 거는 몇 배가 된 거죠? 3배가 된 거죠. 그쵸? 그러면 6cm 늘어났던 게 3의 제곱이어야 되니까 3의 제곱은 몇 배예요? 9배. 6.0cm의 9배는 뭐가 될까요? 54cm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네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레의 뭐가? 속력이, 그렇죠? 속력이 2배, 3배로 증가하면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된다? 2의 제곱배, 3의 제곱배로 증가한다 를 알 수 있는 거죠. 엄청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질량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된다? 2배. 질량이 2배 되면 일의 양은 몇 배가 된다? 2배. 질량이 2배가 된다면 이동 거리는 몇 배가 된다? 2배. 그러면 또 다른 거로 2배, 즉 속력이 2배가 된다면 운동 에너지는 2의 제곱배인 4배가 된다. 속력이 2배가 되면 일의 양은 2의 제곱배 4배가 된다. 속력이 2배가 되면 이동 거리는 2의 제곱배 4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량하고 속력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확인하는 그래프였어요. 확인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속력 제곱의 이동 거리과 그 다음에 질량의 거리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나무 토막 이동 거리가 길어진다.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수레의 질량 및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일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자, 운동 에너지 볼게요. 운동 에너지라는 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입니다. 구슬이 움직이다가 나무 토막과 충돌합니다. 그러면 나무 토막은 이동하다가 멈추죠. 이렇게 멈춥니다. 그쵸? 그러면 본래 에너지는 어디서 온 겁니까? 구슬에서 온 거죠. 이 구슬이 가진 운동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일로 전환된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자, 질량과 운동 에너지 볼게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할 때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물체의 속력이 일정할 때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일정할 때 운동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뭐죠?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물체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속력 제곱이 일정한 거로 나오고요. 질량도 일정한 거로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 마지막 실험입니다. 마지막 실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 거. 투명관 위쪽 입구 A에서 아래로 50cm 떨어진 위치 B에 속력 측정기를 설치하고 투명관의 아래 출구에 모래를 넣은 컵을 놓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래를 넣은 컵을 놓자. 뚝 떨어져야 되니까. A 지점에서 쇠구슬을 떨어뜨리면 B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을 3회 측정하여 각각 기록표를 만들어 보자. 1회 때는 3.1, 2회 때는 3.2, 3.0, 그 다음에 3.1 이렇게 돼. 평균 3.1입니다. 쇠구슬이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중력의 한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중력의 한일은요 9.8 mh니까요 9.8 곱하기, 그쵸? 얘가 지금 쇠구슬이 아래로 50cm 들어가는 거니까 0.5m. 그 다음에 이 쇠구슬은 지금 10g의 쇠구슬이었으니까요, 그쵸? 0.01 합치면 0.05J를 한 겁니다. 쇠구슬이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쇠구슬이 A에서 뭐로 이동하는 동안? B로 이동하는 동안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가 될까요? 자, A에서 속력은 0이므로 운동에너지 0이다. 근데 B에서의 평균 속력은 3.1m/s였습니다. 3.1m/s. 그쵸? B로 이동하는 동안. 그럼 여기는 3.1m/s가 되는 거잖아요. 평균 속력은. 그럼 B에서의 운동에너지 2분의 1, 0.01, 그 다음에 3.1의 제곱. 그쵸? 그럼 0.05J이 된다. 그래서 0.05J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량은 0.05J이 되죠. 자, 4와 5에서 구한 값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중력에 의한 자유 낙하하는 동안 중력의 한일의 양만큼 운동에너지는 증가한다는 거죠. 중력에 의해 자유 낙하하는 동안에 중력의 한일의 양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력에 의한 일과 운동에너지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쇠구슬이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중력의 한일의 양 떨어졌잖아. 그치? 중력, 얘가 갖고 있는 중력 동안 이게 떨어진 거잖아. 0. 여기가 얼마입니까? H가 0. 여기가 지금 50cm니까 전체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부터 아래로 50cm 떨어진 B의 측력 측정기를 넣은 거니까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니? 여기는 0일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얼마였어? 3.1m/s니까 그거를 구하면 얼마가 되죠? 0.05J이 됐어. 그치? 그래서 따라서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은 0.05J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